은행끼리 돈 보내는 건 정말 순식간이잖아요. 근데 왜 은행에서 블록체인으로 또는 블록체인에서 은행으로 뭔가를 보내는 건 아직도 이렇게 복잡할까요? 오늘은 바로 이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 세계 사이의 거대한 벽을 허무는 기술, 체인링크에 대해 쉽고 재밌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우리의 금융 세상은요,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수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군도 같아요. 각자 자기만의 언어, 자기만의 규칙을 쓰다 보니까 뭔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마다 지연되고 오류가 생기고 또 나중에 이거 맞나? 일일이 다시 확인해야 하는 거죠. 정말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흐름으로 이야기를 풀어갈 겁니다. 먼저 이 연결성 문제가 왜 생기는지부터 보고요. 체인링크가 어떻게 이걸 해결하는지, 그리고 어떤 도구들을 쓰는지 알아볼 거예요. 실제 사례들을 보면 아, 이게 진짜 되는구나 싶으실 거고요. 마지막엔 이게 바로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연결성의 문제부터 시작해보죠. 왜 지금 금융 시스템은 이렇게 따로따로 놀고 있을까요? 글로벌 은행 간 통신망인 스위프트의 한 임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평행 우주론을 믿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이, 블록체인 세상은 너희끼리 알아서 해. 우린 우리끼리 할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기존 금융 시스템과 새로운 블록체인 시스템은 결국엔 서로 연결되어야만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둘이 쓰는 언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체인링크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옛날에 스마트폰, 노트북, 카메라, 충전기 다 따로 들고 다니셨던 거 기억나세요? 진짜 불편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USB-C 하나로 거의 모든 게 다 해결되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체인링크가 금융계의 USB-C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각각인 시스템들을 하나의 표준으로 그냥 꽂기만 하면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체인링크는 지금 쓰던 거 다 버리고 이걸로 바꾸세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쓰시는 거 그대로 쓰세요. 저희가 새로운 블록체인 세상이랑 호환되게 해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거죠. 즉, 교체가 아니라 호환성. 이게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체인링크가 이 멋진 연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도구들을 쓰는지 그 연장 가방을 한번 열어볼까요? 첫 번째 연장은 오라클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그냥 안전한 배달 기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주식 가격이나 날씨 같은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블록체인이라는 섬 안으로 정확하고 안전하게 배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다음은 CCIP. 이거 제일 있어요. 서로 다른 블록체인들은 사실 말이 안 통하거든요. 이럴 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바로 통역사죠. CCIP가 바로 그 만국 공용 번역기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데이터나 자산이 다른 체인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환승 터미널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금융기관들이라면 보안이나 규제 준수, 프라이버시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체인링크는 이 문제도 해결합니다. 마치 자동 신원 확인 창구처럼 규정을 잘 지키는지 확인해주고요. 또 중요한 정보는 내용물이 보이지 않는 봉투에 담아서 안전하게 전달해주는 거죠. 자, 그럼 이게 그냥 말로만 그럴듯한 이론이냐? 절대 아니죠. 이미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이 기술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실제 사례들을 한번 보시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스위프트 연동 사례입니다. 자, 보세요. 은행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스위프트 망으로 메시지를 보내요. 그러면 체인링크가 이걸 중간에서 받아서 블록체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서 명령을 전달하는 거죠. 그럼 블록체인 위에서 자산이 자동으로 착 하고 움직입니다. 기존 시스템은 하나도 안 바꾸고 새로운 세상과 연결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또 다른 예시는 바로 자산 토큰화입니다. 이젠 정말 실험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어요. 유럽 최초로 규제를 준수하는 머니마켓 펀드가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출시됐는데 이게 왜 좋냐면요. 펀드에 가입하고 돈을 빼는 걸 24시간 내내 주말에도 자동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효율성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럼 대체 왜 지금 이 연결성이 이렇게까지 중요한 화두가 된 걸까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어떤 기회를 만들어낼까요? 그 얘기를 좀 해보죠.
이 모든 변화를 이끄는 두 개의 거대한 엔진이 있습니다. 첫째, 예전에는 규제가 애매모호했는데 이제는 정부나 규제 당국이 명확한 게임의 룰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둘째는 금융기관의 고객들이 디지털 자산을 엄청나게 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거죠. 미국의 한 상원 의원이 한 말인데 이게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큰 손,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들어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신뢰할 수 있는 규칙입니다. 이 판은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거대한 자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지금이 그 규칙이 만들어지는 시점인 겁니다. 그래서 미래 금융은 바로 이런 핵심 표준들 위에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DTCC 같은 거대 기관들은 여러 정보를 모아서 딱 하나의 진실된 데이터, 즉 골든 레코드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걸 CSIP로 여러 블록체인에 쏴주고 ISO 20022 같은 표준으로 기존 금융 시스템에도 알려주는 거죠. 이게 바로 모두가 함께 쓰는 공통 언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 좋은 얘기인 건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가져다 줄까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이득이에요. 개인들은요, 해외 송금이든 뭐든 결제가 훨씬 빨라지고 주식 배당 같은 것도 자동으로 착착 들어오고 은행 문 닫는 시간 걱정 없이 24시간 금융을 누릴 수 있게 되죠. 개발자들은 더 안전하게 멀티체인 앱을 만들 수 있고요. 데이터 제공업체들은 새로운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기관들은 말할 것도 없죠. 비용, 리스크, 오류 전부 다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표준이 생기면 시장은 폭발적으로 커지기 마련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주식, 채권, 미술품까지 모든 자산이 블록체인 위로 올라올 텐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과연 어떤 자산이 가장 먼저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드는 대세가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흥미로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